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노가다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니 비용 투자해서 힘들 바에 투자 안 하고 힘들어도 비용을 벌 수 있지 않나? 정확하게 배달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길래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배달 매출에 많으면 34, 5%까지 나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쿠팡이츠는 13,000원 설정했는데 배달의 민족은 14,000원 설정하잖아. 1,000원 더 비싸다고 전화 와요. 상관 노출 빼버리겠다고 맞추라고. 자영업자분들을 본인의 꼭두각시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종종 배달 전문점으로 떡볶이집 차리면 위험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분식뿐만 아니에요. 이건 배달 전문점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험하다죠. 왜냐면 같은 매출이에요. 같은 매출인데 배달로 판매하면 중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플랫폼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떼어가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떡볶이가 야식이나 배달 수요도 굉장히 큰 음식이지 않나요? 우리 분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아침 뭐 김밥 메뉴나도 잘 나가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도 굉장히 주로 떡볶이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녁엔 특히 퇴근하고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드시고 술안주로도 많이 찾고 있는 메뉴긴 하죠. 그만큼 이 떡볶이라는 메뉴 자체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배달 수요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배달로 좀 집중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배달로 집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배달도 아예 안 남진 않잖아요. 조금은 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배달을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럴 바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시는데, 저 두 개의 의견 둘 다 존중한다. 진짜 파이팅 있게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성을 보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배달 안 할래요? 들어오는 거 한두 시간 팔래요? 이렇게 하시면서 배달을 공격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많이 떼가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 많이. 정확하게 배달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길래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배달 매출에 많으면 34, 5%까지 나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수상권에서도 나가는 임대료가 매출의 20에서 25%잖아요. 그래서 음식값을 비싸게 올려서 팔죠. 배달은 배달 매출의 평균적으로 28에서 34%를 배달 플랫폼에서 떼가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라고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의 눈길을 살짝 막기 위한 본인들의 이런 수단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에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나가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매출 수수료, 배달비도 자영업자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광고 비용 써야 되죠. 광고를 안 하면 아예 못 시켜먹는 구조를 만들어놨어. 근데 막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배달 앱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쓰면 수수료가 훨씬 좀 싸지 않아요? 싸죠.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플랫폼인데요. 결국은 현재 소비자들은 1, 2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부분만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많아요. 무료 배달도 있죠. 식당 음식 조리부터 집에 도착까지 배달의 과정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 클레임 처리도 되게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배달을 시켜 먹을 때는 무조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찾게 되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왜 공공지자체 앱을 안 쓰고 1, 2위 앱을 쓰는 거예요? 사실 자영업자분들 말고 소비자분들에게 주는 혜택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료 배달은 무료 배달인데 조금 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뛰어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BHC 전 메뉴 얼마 할인, 자담치킨 뭐 할인, 뭐 기영이 숯불 뭐 할인, 아니 이거 어디가 외워요? 못 외우잖아. 차라리 파격적인 혜택을 줄 거면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하나를 밀고 갔으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경쟁하는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거예요? 소비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어찌됐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을 자영업자분들에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이런 비용을 부과시켜요.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음식을 파는데 음식에 대한 원가도 있고 임대료, 공과금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거나 뭐 이것저것 부가 서비스 비용을 떼면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에 비해 대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홀테이크아웃을 같이 하고 그런 비중을 늘려놔야 매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도 요즘에 프랜차이즈들은 우리 같은 동종 경쟁 업체들 중에도
배달에 포커스를 두고 가맹 모집을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24시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매장 운영하는 동안 광고 비용도 많이 쓰라고 하고 매출을 많이 올리라고 한 다음에 결국은 그 수익성으로만 장사를 하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는 배달로 판매했는데 마진율 30%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본사는 좋아요. 물류 많이 나오고 하면 당장 좋아. 저희도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가맹문이 배달 창업으로 상가 알아보고 오신 분들 다 받아서 그냥 물류 납품만 해봐. 지금보다 몇 배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류 수익으로? 왜냐면 프랜차이즈에서는 물류 수익도 있고 우리는 없지만 매출에 대한 로얄티도 대부분 다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노가다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니 비용 투자해서 힘들 바에 투자 안 하고 힘들어도 비용을 벌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장사하잖아요. 워라밸은 없어. 샵인샵 창업은 향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 테이크아웃을 같이 할 수 있는 매장이 훨씬 유리하고, 배달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전 말려요. 저 우리 창업문이 들어왔을 때 배달 창업 상담하는 거 직원들이 다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달 창업 힘들어요. 일하는 만큼 돈 많이 안 남아요. 창업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잘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결국 사업의 성공 구조는 돈을 쓰는 만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 블루오션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똑같은 아이템으로 돈을 적게 쓰는 것보다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사실 이게 정말 사업의 좀 공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매장은 지금 홀 포장 비율 제가 최근 거를 한번 봤는데 한 69% 정도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떡볶이로 좀 이렇게 홀 포장 판매 비율 높일 수 있는 노하우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분식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네. 매장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홀테이크가 잘 되는 매장들을 많이 분석해 보면 회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봐봐요. 메뉴 관수하는데 얼마나 애먹었어. 솔직하게 거의 퓨전 떡볶이처럼 로제도 팔았지, 까르보도 팔았지, 짜장도 팔았지. 많은 즉석 조리 했잖아요. 배달 전문점 오픈했을 때. 근데 지금 결국은 그 메뉴를 빼는데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점주님들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봤었고 이런 메뉴에 대한 단골들이 있었을 텐데 메뉴들을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분식 아이템은 회전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매대가 있죠. 우리는 떡볶이를 초벌 재벌식으로 판떡 조리해서 퍼져나가는 시스템을 좀 하는 거고, 즉석 조리를 하는 매장은요 주문과 동시에 하나하나 끓이는 시스템이니까 화구가 3개야. 주문 4개 들어오면 그럼 그 6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들지. 그리고 화구 쓸 수 있는 게 떡볶이뿐만 아니라 그런 퓨전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동도 있고 화구 써야 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떡볶이만 끓이는 것도 아닌데 한 집 전표에 떡볶이 2개랑 우동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 주문은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회전율을 밀릴 수밖에 없고 오는 고객들의 사랑을 받기 어렵겠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좀 배달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라고 보세요? 7대3? 전 매장 점주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홀테이크와 손님들이 많으면 배달 잠깐 받지 말라. 이분들한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분들이 우리 매장에 만족을 하게 될 거고, 만족을 해야 재방문도 일어나고 입소문도 많이 나겠죠. 그러면 결국 점주님의 마진에는 더 긍정적으로 됐을까요? 홀테이크와 비중이 늘어나면요 같은 매출인데 배달 음식 떼가는 수수료가 적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진율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떡볶이 팔잖아요. 홀로 11시간 운영해서 3, 4천 팔아봐. 많이 판 거예요. 뭐 인력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해봐야 2명이야. 고깃집이나 아니면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상식을 로자만 해도 6, 7명 되는데 월세도 1,000만 원 또 막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간 게 아니라 많으면 250이에요. 10평, 15평이 좋은 상권 들어가도 고정 지출 자체가 낮아. 3, 4천, 5천 팔면 진짜 많이 판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24시간 돌려서 1억 5천, 2억 팔아가지고 순수익 30%? 35%? 남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전문점인데? 그거 진짜 한번 까보고 싶어요. 전 깔 수 있거든요. 깠잖아 심지어 우리는. 제가 만약에 예비 자영업자면 그래도 뭔가 혹할 것 같아요. 3, 4천 버는 데보다는 1억 버는 데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 말 듣고 조금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러니까 장사해본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어차피 본인이 저렴한 비용이라도 투자할 거면 많이 공부도 하고 유튜브로, 그리고 좀 잘 따져봐야겠죠. 얼마 팔았을 때 원가가 얼마면 얼마 빼, 인건비 얼마 든다지 빼, 공과금 빼, 임대료 빼. 배달 비율이 한 7이라고 했으니까 7이면 3천만 원 나왔을 때 몇 프로야? 한 2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에서 한 30% 빼. 그 다음 홀테이커로서 팔았으니까 거기에서 뭐 카드 수수료 빼 해가지고 정확히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런 수치들은 계산을 하고 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거 안 할 거면 저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치를 정해놓고 들어와야 추후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프랜차이즈 뭐 어디 막 보면요, 물론 광고하면 본인들이 이제 당연히 안 되는 매장 말고 잘 되는 매장 단위로 보여주긴 하겠죠. 근데 거기 보면 배달로 판매하는데 배달 수수료가 작게 잡혀 있거나 거의 안 잡혀 있어요. 그렇게 30% 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죠. 우리 브랜드도 솔직히 보면요, 홀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팔면은 진짜 잘 남아. 네. 근데 배달로 많이 팔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에서 15% 차이 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잘못했다기에는 그분들은 아무튼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 거짓말만 안 한다면 네. 자영업자분들 몫이기도 하네요.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숨어있는 배달 수수료, 그걸 되게 중요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배달 1, 2 업체 경쟁을 하더니 최소 주문 금액을 자영업자분들이 세팅할 수 있잖아요. 쿠팡이츠는 13,000원 설정했는데 배달의 민족은 14,000원 설정하잖아. 1,000원 더 비싸다고 전화 와요. 상단 노출 빼버리겠다고 맞추라고.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영업자분들을 본인의 꼭두각시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창업을 하기 전에는 원가나 수익이나 인건비 코스트, 임대료 코스트, 목표 매출, 임대료, 공가격, 배달 수수료까지 잘 파악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